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에는 우리나라의 대공수사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대공수사는 국정원에서 주로 해왔습니다. 국정원이 시설이 아주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시설, 인원, 장비 등이 아주 잘 되어 있기 때문에 국정원에서 했었고, 그 다음에 기무사, 군에서는 군 기무사령부, 기무사에서 했으며, 또한 경찰 대공과, 보안과, 지금은 안보과로 바뀌었죠. 그래서 세 군데서 대공수사권을 행사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 대공수사라는 것이 한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는 특히 우리와 같이 남북이 대치되어 있는, 대결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아주 중요합니다. 국가 안전 보장은 무엇보다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가 들었으면서 2017년도 들었었죠. 문재인 정부가 들었으면서 이 대공 수사 업무에 대해서 국가정보원, 국가정보원에서 하고 있는 대공수사권에 대해서 대대적인 수술을 했습니다. 물론 그게는 여러 가지 영향이 있겠지만은 그 수술 내용을 보게 되면은 지금까지 해왔던 국정원에서 해왔던, 국가정보원에서 해왔던 국내 정보와 그 다음에 국내외 대공 수사 활동을 하지 않겠다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주사파 정권이라는 오명과 그 다음에 현 정부 국회의원의 70% 이상이 이 주사파, 정북 주사파라는 그런 측면에서도 이해가 될 수 있는 사항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전에 한 번씩은 전부 다 국가정보원에 있어서 주사파들은 수사 대상이었고 수배자였기 때문에 감정은 좋지 않은 상태였으라고 봅니다. 이 법은 2020년 그동안 말이 있다가 2020년 12월 15일 날 전부 개정이 됐습니다. 전부 개정이 됐는데 개정이 될 때 야당에서는 절대적으로 반대를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국정원에서 하지 않게 되면은 경찰에서 하면 된다고 했었는데, 경찰에서 하게 됐을 경우에 하태경 의원 같은 경우는 다시 남영동 대웅 분실 같은 사건이 일어나지 않겠느냐 하면서 반대를 했으며, 필리버스터까지 계속 진행된 가운데 여당의 거대 여당인 여당에서 단독 처리로 대공 국가정보원법이 바뀌었습니다. 물론 이 대공 수사권에 있어서 주된 법은 국가정보원법이지만은 정부조직법에서 대통령항에서 대통령 직속으로 되어 있죠. 직속으로 지휘 감독을 받도록 되어 있는데, 대통령항에서 국가정보원이 지금까지 해왔던 정보와 범죄 수사, 보안 범죄 수사, 대공 수사, 그 항을 정보만 할 수 있는, 정보 및 보안만 할 수 있는 것으로 수정을 했습니다. 바꿨습니다. 개정을 했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주법에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다른 기타 법이 지금 국정원법도 있겠고, 그 다음에 또 국정원도 사실은 특별경찰관 아니겠습니까? 진짜 경찰관은 오로지 경찰관만이 일반 경찰관이고, 국정원도 특수경찰입니다. 특수경찰이기 때문에 특별경찰이기 때문에 특별경찰에 관한 법이 있는데,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 범위에 관한 법률에서 국정원에서 대공수사하는 것을 지웠습니다. 물론 당시 2020년 12월 15일부로 지웠습니다. 그리고 또 군사정보원, 군정보원법에서도 수사하는 것을 지웠습니다. 그리고 또 국정원법에서도 손을 보게 되는데, 특히 부칙 항목에다가 이 지우게 된 내용을 모두 다 기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3년간 유예를 했습니다. 당장 시행을, 모든 법은 당장 시행을 하게 되지만은 이 국내 정보 활동과 그다음에 국가 대공수사 활동, 이것은 바로 시행하게 되면은 공백이 생기기 때문에 3년간 유예 기간을 두었습니다. 그래서 2023년 12월 31일, 그러니까 올해 말까지만 하고 내년 2024년 1월 1일부터는 국내 정보와 대공수사는 국정원에서는 할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그동안 얘기로는 국정원에서 안 했을 경우에는 지금 기무사는 없어졌지 않습니까? 기무사, 군에서 하는 수사권은, 대공수사권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경찰만 가지고 있습니다. 경찰이 이번에 경찰 검경 수사 갈등에 있어서 그 개정이 되면서 경찰 법이 경찰 국가경찰과 지방경찰에 관한 법으로 바뀌었습니다. 바뀌면서 경찰에서 할 수 있도록 내용이 바뀌었습니다. 특히 경찰에서 할 수 있는 과정을 좀 늘리기 위해서 부서를 조정했는데, 경찰청, 그러니까 본청이죠. 서울에 있는 본청에는 경찰청장이 있고 그 밑에 치안감, 경찰청장은 치안총감, 그 밑에 차장은 치안정감, 그 다음에 국가수사본부장, 여기도 치안감으로 해서 국가수사본부를 만들었습니다. 거기에서 국가수사본부에서는 형사국, 수사국, 사이버국, 그 다음에 안보수사국, 이렇게 나누어서 안보수사국에서 대공수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조정을 했습니다. 여기에 실질적인 책임이 이 국가수사본부장이 됩니다. 그런데 그 밑에 국장인, 치안감인 안보수사국에서 일선을 지휘하는 그런 형태로 수사권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면은 3년 동안의 유예기간이 있다면은 경찰에서는 대공수사 인력을 대폭적으로 확장을 해야 되고 늘려야 되고, 그 다음에 대공수사 능력을 향상을 시켜야 됩니다. 능력을 향상시키고, 그 다음에 장비를 대폭적으로 보강하고, 그동안에 국정원에서 해왔던 해외 대공수사 업무까지 다 해야 되기 때문에 해외에서 활동할 수 있는 대공수사 능력이 있는 사람들을 길러야 됩니다. 길러야 되는데 지금까지 그 작업을 하나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3년간 유예를 두면서 국정원법상으로는 경찰에다 이관한다 어쩐다 그런 얘기도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국정원법상으로 보게 되면은 대공수사권을 그냥 폐지하는 걸로, 국정원법상으로는 대공수사를 그냥 폐지하고 국내 정보 활동도 하지 않는 걸로만 지금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에 경찰과 국정원 간에 있어서 약간의 밥그릇 싸움이라는 표현은 좀 그렇지만은, 그런 것도 있지만은 국가정보원에서는 계속 반대를 해 오면서 어느 곳에다 이관한다 그런 내용을 적시를 하지 않음으로써 이 법을 물리 해석을 하게 되면은 실질적으로
대공 수사권은 하지 않는다, 폐지를 한다. 그러니까 북에게 간첩들을 잡지 않는다라는 메시지를 주는 것과 똑같은 효과를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3개월 동안 유해 활동을 하게 된다는 것은 그 국정원에서 가지고 있는 노하우를 어느 기관에인가 그것을 계속 넘겨줘야 되는데, 그 작업을 해줘야 되는데, 그것을 지금 공조 활동이 거의 만나긴 했지만 거의 공조 활동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은 실제로 제가 대공 경찰 출신으로서 우리가 있을 때는 상당히 대공 활동이 활발했는데 우리들이 이제 나오면서 우리가 있을 당시에도 대공과는 노인정이라는 얘기가 있었거든요. 노인정, 국정원에서 거의 수사를 다 하고, 그리고 대공과에서는 수사를 하기는 하지만은 그래도 그 노인정이라는 나이 드신 분들이 많이 와서 근무하다가 퇴직하는 노인정이라는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이 의미를 여러분들이 잘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을 특별히 학사 경찰로 PD 계열, ND 계열 등, NL 계열 등 학생들과 논리적으로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잡아낼 수 있는, 지금 수배자로 있다가 청와대로 들어갔거나 국회의원이 됐던 분들과 싸움을 붙이기 위해서, 싸움 붙인다는 표현이 그렇지만은 국가 공권력으로서 공산주의자들을 잡아내기 위한 그러기 위해서 저희들이 입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지금 동기들은 거의 다 퇴직을 했고, 현재는 대공 관련해서 전문가가 경찰에는 없습니다. 대공 수사권에 대한 중견 형사가 되려면은 한 20년 정도는 걸립니다. 그런데 20년 동안 싸워왔던 우리 대공 형사들이 많이 빠져나왔고, 실질적으로 국정원에서 대공 수사권을 가지고 수사를 했기 때문에, 정보 수사 활동을 했기 때문에 국정원 직원들이 수사를 하지 않게 되면은 실질적으로 완전히 공백 상태가 되는 겁니다. 지금 그 상태입니다. 2020년도부터, 아니 그 전에 이미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부터 종북 주사파들이 전국을 헤게모니를 장악하면서부터 대공 수사권은 완전히 거의 유명무실해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간첩을 신고하게 되면은 간첩이 전화를 받는다라는 얘기도 있었고, 그리고 또 최근에 제가 우리 대공과 직원에게 들은 얘기입니다. 현직으로 있는 대공과 직원한테 들은 얘기인데, 첩보위에서 대공 활동을 하고 있는 사람을 정보화시켜서 이것을 보고해서 공작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왕따를 당하고 거기에 업무상 계속 진행을 못했다는 그런 내용도 있었습니다. 제가 퇴직하면서도 카츄샤에 간첩이 들어있다는 정보를 확보를 하고 공작까지 하다가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상태로 보게 되면은 지금 완전히 대공 수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기관이 없습니다. 국정원에서는 3년간 유예 기간을 주었기 때문에 대공 수사를 거의 하지 않고 손놓고 있는 상태고, 그리고 경찰에서는 인원을 늘린다든가 시설을 늘린다든가 그 다음에 무슨 어떤 장비 하게 되면 대단히 중요합니다. 지금은 통신 장비, 사이버 수사 등등 할 수 있는 인력적인 면이나 장비적인 면에서 굉장히 중요한데, 그게 전혀 준비가 되지 않고 옛날 그 시대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부서를 또 최근에 있는 경찰서의 부서를 확인해 봤습니다. 확인해 봤더니 일선서 같은 경우는 안보라면 따로 안보과라고 해가지고 대공 수사를 강화시키고, 그 다음에 국수대라든가 국제범죄수사대, 그래서 외사과에서 하는 게 국제범죄수사대가 있고, 그 다음에 대공 분실이 따로 전에 있었는데 지금 국수대 국제수사 그 분야에서만 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예전과 달라진 게 하나가 없습니다. 예전과 국수들은 실질적으로 간첩을 잡아내는 것이 아니고 산업 스파이라든가 그 다음에 또 외국인들의 그 미립국이라든가 외국 관련해서 하는 외사과에서 하는 안보 수사거든요. 그래서 제가 실제로 외사과장을 하면서도 국수대를 운영해 본 적이 있는데 지금 그 상태로 그대로 있고, 그때는 정보과는 따로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웬만한 경찰서가 전부 다 정보 안보 외사과로 통합이 돼 있었습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오히려 축소가 돼 있어요. 축소가 돼 있는데 이 대공 수사가 되겠습니까? 그 대공 수사가 전혀 되지 않은 지금 그런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대공 수사를 했던 제 입장으로서는 상당히 놀라지 않을 수 없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지금 대공 수사를 할 수 있는 기관이 없다. 실질적으로 파악해 보면은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문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최근에 문제가 나오면서 이제 금년도 내년이죠. 2023년 12월 31일까지이기 때문에 지금 인력을 길러내기 위해서는 대공 수사는 곧바로 길러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늦게 해도 한 5년 정도는 인력을 길러내야 되거든요. 그런데 20년 정도는 해야 완전히 베테랑이 되고 그런데 지금 1년 7개월 남았습니까? 1년 7개월 남은 상태에서, 그리고 또 정부가 자유진영인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로 바뀌면서야 지금 이제 정신을 좀 차리고 국정원과 경찰청에서 신경을 좀 쓰는 것 같습니다. 먼저 국정원에서는 최근에 국정원에서는 범죄 수사 안보 범죄 정보 협의체를 설치를 하고 거기에 안보 범죄 정보 협의회를 구성한다고 지금 입법 예고를 했습니다. 여기에는 국정원이 수사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수사를 할 수 있는 경찰과 해경, 그리고 또 군에서는 지금 기무사가 해체됐기 때문에 없지만은 군에서 다시 부활을 하든 해서 군경 국정원이 같이 공조할 수 있는 수사 기능을 만들겠다 하는 그런 입법 예고를 해놓고 다시 범죄 수사를 하는 쪽으로 지금 방향을 잡아가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경찰 쪽에서는 지금 아까 얘기했듯이 안보 수사국이 있습니다. 국제범죄 수사국, 국제범죄 수사국 내에 안보 수사국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안보 수사국을 안보 수사처나 또는 완전히 독립해가지고 안보 수사청으로 독립된, 미국으로 말하면은 FBI와 CIA의 중간쯤 되는 체제를 다시 만드는 방안을 지금 강구하고 있는 걸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경찰에서는 안보 범죄 수사 본부를 만들어서 국제 범죄 수사 범죄 수사 본부와 그다음에 안보 범죄 수사 본부, 이렇게 해서 격상을 해서 치안 정감으로 격상을 해서 대공 수사를 지금 강화시키겠다, 이렇게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걸로 지금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은
국정원 직원들의 그 고급 인력들이 과연 경찰 쪽에 올 것인가 하는 문제와 그리고 또 경찰에서 단순간에 짧은 순간에 능력 있는 실력 있는 수사 요원을 길러낼 수 있을 것인지 하는 것은 상당한 지금 미지수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몇 년 내에는 쉽지가 않습니다. 못합니다. 제가 대구경찰로 입직을 1980년도에 했었는데 제 경험상 보면은 짧은 기간 내에 경찰에서 한다는 것은 힘듭니다. 지금 국정원에서 고급 인력들이 지금 그대로 방치가 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을 활용하는 방법을 강구를 해야 됩니다. 강구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보수사청, 근데 국정원에서 다시 수사를 하는 방향으로 법이 개정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아무리 지금 자유진영에서 정권을 잡았다 할지라도 국민 정서상 약간의 반대는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게 부담이 된다면은 안보수사청이라는 약간의 비용 부담이 들겠지만 안보수사청이라는 새로운 청을 만들어서 국정원 직원들 중에 범죄 수사 능력이 뛰어난 사람, 대공 수사 능력이 뛰어난 사람들을 영입을 하고 경찰 대공 수사도 그쪽으로 같이 가고 군대에서도 같이 합류를 해서 세 개 부서에서 같이 공조하면서 미국의 FBI나 CIA 중간 정도의 수준으로 빨리, 지금 늦었습니다. 빨리 해야 됩니다. 지금 현재는 대공 수사를 할 수 있는 그런 기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간첩이 우리나라에 지금 활보를 마음대로 하더라도 지금 간첩을 신고하는 사람도 없고, 그리고 또 실제로 간첩도 잡히리라는 생각을 거의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지금 북한에서 벌겋게 눈을 뜨고 우리를 적화 야욕에 대해서 눈을 뜨고 우리를 지켜보면서 핵 발전까지도 핵까지 개발을 해서 미국까지도 위협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 아니면 이미 우리는 대공 수사권도 없는 상태에서 이미 넘어갔을 겁니다. 그러나 미국이 알게 모르게 지금 한미 동맹이라는 것이 있고, 또 미국이 본토까지 최후의 방어선이 물러서는 것을 막기 위해서 한반도의 최접전인 한반도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자체적으로 지금 우리 대한민국을 지켜주고 있는, 북한을 대적하면서 지켜주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우리는 경제 발전을 지금까지 해왔고 지금도 그런 상태로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대공 수사권이 없는 대한민국 생각해 보셨습니까? 이걸 지금 누가 지키고 있겠습니까? 여러분 가정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가정의 범죄를 지켜줄 사람, 집에 있는 것을 마음대로 가져간다든가 하는 사람, 지켜줄 사람이 없습니다.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외부에서 지금 지켜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기존과 같이 빨리 우리 가정을 지킬 수 있는, 안전한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이 대공 수사권은 빨리 정비해서 강화시켜야만 합니다. 그래야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이 자유의 본질인, 자유진영의 본질인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체제는 발전해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볼 때 이 국정원의 대공 수사 업무라는 것이, 대공 수사 정보와 국정원에서 할 수 있는 것이 이 정보 업무와 수사 업무와 그다음에 조정 업무였습니다. 세 가지였는데 국정원에서 꼭 간첩만 잡느냐 하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협상도 하고 적들과의 협상도 하고, 그 다음에 어느 기업체가 어느 나라에 나가게 되면은 그 나라의 정보 활동을 통해서 가서 투자를 해도 좋은지 나쁜지 그것을 판단까지도 해주는 국익에 도움이 되는 역할을 지금까지 많이 해왔었습니다. 경찰도 빨리
그런 능력을 기르기 위해서 인력을 길러야 됩니다. 현재 주재관들만 나와 있는데 52개국에 지금 나가 있습니다. 세계 나라는 230개국이 넘고 있는데 지금 52개국만 나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해외 정보를 정보 활동을 유능하게 할 수 있는 인력을 많은 예산을 투자해야 됩니다. 예산을 투자해서 인력, 시설, 장비, 통신, 그리고 또 여러 가지 면에서 특갈비라든가 여러 가지 면에서 보강하고 지금 대공 수사 능력을 길러야만 합니다. 이것은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한 나라가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야 될 필수 사항입니다. 고맙습니다.